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15번째 책, 엉뚱이 소피의 못 말리는 패션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무서운 선생님의 편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소피 부모님께 우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복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1. 비단, 꽃, 플라스틱, 새, 타조, 깃털, 커다란 진주 장식이 달려있는 밀짚 모자를 훔쳐 쓰고 오는 것. 2. 3개 이상의 목걸이나 금속 벨트 혹은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 3. 학교가 싫어요. 아휴, 가만히 놔둘 것 같은 불순한 말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오는 것. 4. 모피 옷이나 금속성 실로 짜서 번쩍거리는 스웨터 혹은 이와 유사한 망토를 걸치고 오는 것. 5. 한꺼번에 2개 이상의 벨트를 하는 것. 6.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치마를 입는 것. 이뿐만 아니라 양말과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이지 사육제 장소가 아님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피 부모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교사 필리베르 드림. 선생님이 뭔가 화가 났네요. 띠로리. 네. 뭔가 일이 날 것 같았죠? 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복장은 옷차림입니다. 다음과 같은 옷차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삼가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라는 이런 뜻입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이걸 그러니까 소피는 다 입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비단꽃, 플라스틱 새, 타조 깃털, 커다란 진주 장식이 달려있는 밀짚 모자를 훔쳐 쓰고 오는 것. 선생님은 훔쳐 쓰고 온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소피가 막 다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3개 이상의 목걸이, 금속 벨트, 스카프. 아이고, 소피가 하고 다니는 거 전부 다 안 되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런 글이 적힌 티셔츠. 불순하다라는 건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의도가 나쁜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피옷, 금속성 실로 짜서 번쩍거리는 스웨터, 망토, 아무튼 소피가 입고 온 옷을 선생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모두가 다 싫어요. 그쵸? 한꺼번에 2개 이상의 벨트를 하는 거,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치마를 입는 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신발, 양말, 짝짝이도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이고 사육제 장소가 아니다. 사육제라는 것은 아주 막 이상한 이렇게 복장을 하고 축제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육제 장소가 아님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입고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부모님한테 경고성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와,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이때까지는 소피는 너무 귀엽고 영리하고 독창적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할 건가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좀 신경을 쓰자 할 건가요? 자, 소피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볼게요. 소피 부모님은 문제의 사육제 차림이라는 것이 자기 딸의 평상복 차림을 말한다는 걸 조금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소피에게 왜 그렇게 옷을 여러 겹으로 입고 액세서리를 잔뜩 달고 다니는지를 자주자주 물어보았다. 그럴듯한 대답을 한참 생각하다가 소피는 이렇게 말했었다. 아침만 되면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입고 가는 거예요.
혹은 좀 더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야 옷을 입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좀 나타내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나는 시를 쓰는 것처럼 옷을 입는 거예요. 내 몸은 종이고요. 두 손은 만년필, 두 눈은 영감의 창이에요. 모자는 느낌표이고요. 스카프는 쉼표, 레이스는 말줄임표예요. 소피는 자신의 시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누가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아빠, 그게 나쁜 거예요? 네, 소피가 진짜 영리하긴 영리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기분이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똑같은 질문에도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피가 항상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가니까 부모님들도 여러 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르게 대답을 하는데 좀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좀 귀찮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소피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네, 뭘 입어야 될지 몰라서 다 입는 거다. 또는 이렇게 해야 옷을 입은 기분이 난다. 또는 조금 기분이 좋아서 내 생각을 자세히 말하고 싶을 때는 나는 옷으로 시를 쓰는 거다. 네, 너무 멋지죠? 내 몸은 종이고 두 손은 만년필, 두 눈은 영감의 창. 영감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번쩍 떠오르는 아주 좋은 생각 또는 멋진 아이디어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두 눈은 영감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멋진 생각이 나고 막 시를 써야 되니까 그때 하면은 그걸 다 꺼내 쓸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내 몸에 다 써야 된다. 그래서 느낌표, 쉼표, 말줄임표 등등을 다 옷으로 입고 다닌다. 나는 그래서 옷으로 시를 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똑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딸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거기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소피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정말 소피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까지나 말을 잘한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는 소피의 부모님이 담임선생님께 답장을 쓰셨는데 결국은 이 편지로 소피의 질문에 대답을 한 셈이 되었다.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 소피의 옷차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장만 보고 책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피는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주의력도 깊은 편이며 예의 바르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피는 전혀 남을 방해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이란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도 이 점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며 소피의 부모 필리필 부부 드림. 소피 부모님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쵸? 소피의 부모님이 선생님,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소피가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지만 다른 게 문제가 있나요? 창의성을 키우는 게 교육인데 이런 소피의 창의성을 왜 막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썼지만 그러니까 소피 옷 어떻게 입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우리도 알아. 이상하지. 하지만 옷차림이 이상한 거 말고 소피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주의력도 깊고 예의 바르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없다. 친구들하고도 잘 지낸다. 예의도 있다. 주의력이 깊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잘 봐야 될 것은 잘 보고 들어야 될 건 잘 듣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장난을 친다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안 듣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선생님도 좀 이해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이니까 소피가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녀도 내버려 두셨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아니, 엄마, 아빠가 이러니까 소피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지. 막 이럴 거예요. 자, 선생님 생각에, 소피 부모님이 이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도 뭐 달리 어떤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소피는 부모님은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그죠? 네, 소피의 논리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긴 겉보기엔 아주 괴짜 같지만 소피는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내는 아이였다. 그러나 친구들은 소피를 놀려댔다. 미쳤나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말 못 봐주겠어. 정신이 나간 애 같아. 뒤돌아서면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리고 앞에서도 서슴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엉뚱이라고 불렀다. 선생님까지도 소피를 엉뚱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다. 하지만 소피에게 그런 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엉뚱이란 별명은 하도 들어서 그게 진짜 자기 이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소피는 엉뚱이란 이름이 나탈리나 베르나데트, 심지어 소피라는 이름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엉뚱이란 낱말은 장난꾸러기, 말괄량이, 귀염둥이 등의 소피에게 딱 들어맞는 단어들과 아주 잘 어울렸다. 소피한테는 예절하고는 좀 거리가 먼 버릇이 하나 있었다. 소피는 물건이고 사람이고를 가리지 않고 만지작거리고 쓰다듬어 보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자, 소피의 겉모습이 조금 이상하지만 소피는 말 그대로, 부모님 말 그대로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은 소피를 놀려댔어요. 그쵸?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정말 못 봐주겠어. 정신이 나가다, 미치다 뭐 같은 뜻이죠. 수근거렸다는 건 수근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야, 너 바보야? 바보야? 옷을 왜 이렇게 입어? 라고 서슴없이, 아까 서슴지 않다 하고 비슷한 그 서슴다에서 온 말입니다. 조심하는 게 없다는 거죠. 손가락질을 하며 엉뚱이라고 불렀다.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소피는 뭐 괜찮아. 엉뚱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 나한테 딱 들어맞는 단어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피가 예의 바르다라고 부모님들은 말했는데요. 소피에게 예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니까 예절 있는 건 아니 이런 거죠. 네, 거리가 먼 버릇이 하나 있다. 뭐냐? 물건이고 사람이고 가리지 않고 뭔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만지작. 그냥 이렇게 탁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쪼물딱 하는 거예요. 만지작거리고 쓰다듬어 보고. 네, 이렇게 아유 잘했네 이런 것도 머리를 쓰다듬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외투를 손가락으로 비벼보며 무슨 천인가 가늠해 보기도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소피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서 마음에 드는 아랍 음악이 흘러나오면 소피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도 배꼽춤을 추는 아이였다. 낯선 할아버지가 곁눈질로 자기를 흘금흘금 쳐다보면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세요 아저씨. 자, 맘 놓고 절 쳐다보세요. 어때요? 저 정말 예쁘지요? 네. 손으로 만지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지나가는 할아버지의 팔도 만져보고 싶으면 만지고 옆에 있는 사람 외투도 무슨 천인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빤히 쳐다본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 할 때는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횡단보도 길을 건너다가도 배꼽춤, 벨리댄스라고 하죠. 네, 배꼽춤을 추는 아이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녔어? 이렇게 곁눈질이라는 거는 똑바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눈만 돌려가지고 보는 거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는 거. 곁눈질로 자기를 보면 맘 놓고 쳐다보세요. 저 정말 예쁘죠? 이렇게 말하는 아이예요. 소피가 보통은 아니죠, 여러분. 그쵸? 네. 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소피의 이런 그 특징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한이재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코리아 할 때 코, 그리고 코리안 할 때 코 해서 코코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코코님들 안녕하세요. 자, 한이재미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8번, 1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말하기 수업은 한 달씩 수업료를 낼 수 있고 매달 첫 번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줌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